이 기자 폭행 사건입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영상 보면 골목길에 한 남녀가 서 있습니다. 여성 후배가 많이 취한 듯 보이는데요. 남성이 부축을 하죠. 그때 하얀 차 한 대가 두 사람 쪽으로 다가오고요. 여성이 넘어집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서 나오는데요. 운전자는 이때 남성을 넘어뜨리고 마구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해 남성은 정신까지 잃었다고 하고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이 사람을 말리고 나서야 폭행을 멈췄습니다. 자, 왜 저런 폭행을 저지른 건지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앞을 막지 마. 길을 막아서 그랬다는 건가요? 자, 그런데 앞서 교수님 영상을 보면 말이죠.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자기가 차를 그 쓰러진 사람 쪽으로 몰고 와요. 자, 그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보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조금 막아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길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밀고 가죠. 그런데 오히려 차가 자기 그쪽으로 와요, 교수님. 저건 제가 보니까 일단 자기 가는 길에 저렇게 방해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런 상황 같으면 통상적인 사람 같으면 내려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일 현상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사람이 왜 내 가는 길에 이 사람의 폭행 이유는 단순해요. 왜 내 앞을 가로막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상향등을 켜고 그래도 안 비키니까 바로 피해자 쪽으로 차를 갖다가 대놓고 난 이후에 폭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피해자의 상태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 피해자 가족의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이게 대체 사람들이 봐가지고 납득이 가는 상황인지 그 차가 오는데 뛰어든 것도 아니고 그 옆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차가 구태여 내려가지고 그 술 취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 기절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발로 얼굴을 밟아가지고 이 지금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덩치를 안 봐보십시오. 진짜 막 이거 억울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하소연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백 변호사님 진짜 사커킥을 날려요. 누워있는 사람을. 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피해자 상태가 일단은 얼굴뼈가 함몰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고. 일단은 뭐 전치 6주라고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실명 위기에까지 놓여 있다고 하고요. 아이고. 지금 뭐 모자이크돼서 저희가 정확한 상태를 볼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일방적으로 아까 사커킥까지 할 정도로 그냥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폭행을 이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차마 전체적인 모습을 피해자 모습을 다 보여드릴 수 없을 정도인데요. 지금 이게 단순히 치료가 돼서 끝날 게 아니라 후유증까지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진짜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교수님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나온 걸 보게 되니까 전력 투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그냥 발로 밟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범죄학 이론에 이런 게 있어요. 질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한 것으로서 자극 전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화풀이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 사건 이전에 바로 저 가해자가 뭔가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바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또는 구실을 삼아서 폭행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렇게 어떻게 보면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아주 그냥 폭행을 강하게 하는 것을 봐서는 글쎄요, 뭐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그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 사람 누굽니까? 뭐 20살 남성이라는 정도만 지금 확인이 됐고요. 사실 이제 뭐 차량도 찍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또 허위로 알려주고 그냥 귀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뭐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지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에도 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결국 추적을 해서 신원을 밝혀낸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다른 사람 연락처 알려주고 막 그렇게 하면 그런가요 하고 그냥 갑니까 경찰이 원래? 저는 그거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지금 실명 위기까지 있다라고 한 상황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뭐 어떤 운전 면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 홍길동이고
010에 몇 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 적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허위 전화번호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현장에 출동했던 그 경찰관이 너무 이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조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 변호사님 이거 진짜 거의 뭐 살인 미수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 관련 기사에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경찰의 어떤 대응을 놓고 이런 댓글 전화번호 아무거나 불러줬는데 저렇게 귀가 조치했다고요? 아유 갈 때 차비까지 주지 그러셨어. 뭐 이런 약간 비아냥된 댓글이 있어요. 사실 저 정도 피해 상황이라면 현행범 체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받고 돌려줄 상황도 아니었고 확인을 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면허증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 신원을 파악하는 게 1차적이었을 텐데 저는 그 상황 자체가 일단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그냥 돌려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처음에 이제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 사건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지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굉장히 중하죠. 그래서 죄명이 상해로 변경이 됐다가 이제 우리가 상해 정도가 중에서 불구나 불치 혹은 난치 질병에 걸릴 정도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하면 죄명이 중상해죄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실명까지 된다고 한다면 죄명 자체가 중상해죄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저 정도 상황이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범 체포를 해야 될 상황이고 피해가 저렇게 중하다면 영장 청구까지 생각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나 달러 지금 취재 기자에 따르면 이 남성 있죠. 출석 요구 2번을 받았는데 모두 불응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게 어제 오후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 당시에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니 굉장히 지금 의아해요. 저 정도까지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심하게 폭행이 가해졌으면 경찰에서 보기에도 얼굴이 멀쩡할 리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건지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2번 이미 출석 불응했기 때문에 3번째 불응하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야 해서 신명을 확보를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